저는 북한 외화벌이 조직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15년간 김정은 정권을 위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왔죠. 중국, 러시아를 오가며 무기를 거래했고 제재를 피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수백만 달러가 오갔고 저 하나의 결정으로 수십 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됐고 48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고 4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5년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평양 대동강 근처 고급 아파트에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박수진 42세, 조선무역총회사 산하 외화벌이 부서의 부국장이었죠. 남편은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15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딸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보이부 요원 2명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 동무,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가 찾아온다는 건 단 하나만 의미하니까요. 끝이라는 것.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았죠. 지난달 중국과의 무기 거래, 자금 1,000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담당자였죠? 예,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72시간 안에 자백서를 제출하십시오. 제가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 있는 국장이 착복한 거였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제가 될 순서였던 거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983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교사였죠. 집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할머니가 제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수진아, 사실 내 고모가 남조선에 있단다. 1950년 전쟁 때 헤어졌지. 김영숙이라고 당시 18살이었어. 할머니는 낡은 한복 조각 하나를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 고모가 입던 한복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그저 슬픈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복 조각을 평생 간직했죠.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2001년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어요. 전국에서 최고의 학생들만 모이는 곳이었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마스터했습니다. 2005년 졸업 후 조선무역총회사에 배치됐습니다. 외화벌이 부서였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게 제 임무였어요. 처음 몇 년은 서류 작업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진했고 2010년에는 중국 출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2년 연애 끝에 2008년에 결혼했고 2010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좋은 아파트가 있었고
특별 배급을 받았죠. 해외 출장도 자주 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때로는 동남아시아까지요. 2020년에는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북한 여성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직위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중국 선양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시장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USB 하나를 주웠어요. 호기심에 노트북에 꽂아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100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삭제하지 못했어요. 북한으로 돌아와서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몰래 봤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르게요. 그 드라마 속 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 세상은 왜 저렇게 다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그 격차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2018년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선양에서 오래 거래하던 중국 사업가 왕건국 사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부국장님, 혹시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5년 동안 당신과 거래하면서 느낀 건데, 당신은 그 체제에 갇히기엔 너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왕 사장은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전화번호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 명함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딸이 있었으니까요. 명함을 지갑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죠. 그리고 2021년 드디어 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보이부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거였죠.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벌써 왔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보이부가 왔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로? 지난달 중국 거래건 $10,000가 사라졌대. 당신이 한 게 아니잖소. 그게 중요한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나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응, 혹시 나갈 생각 있어? 뭐? 탈북 말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 말을 꺼낸 거였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여기 있으면 당신 죽소. 나도 안다고. 하지만 당신과 딸은 내가 생각이 있어. 당신이 먼저 나가시오.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빼내는 거요. 그게 가능하겠어? 모르겠소.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가족을 살려야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자백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몰래 왕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평소 무역 거래로 위장해서요.
다음 주 선양 출장 예정입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픽업하겠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왕 사장은 제 의도를 알아챘을 겁니다. 이제 출장 승인만 받으면 됐습니다. 다음 날 상급자에게 급한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선양의 거래처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신규 계약건입니다. 3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승인하지. 언제 출발하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보이부 조사는? 출장 다녀와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15년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어준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딸을 먼저 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단둘이 앉았어요. 금요일에 출발해. 그렇게 빨리? 시간이 없어. 다음 주면 늦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한테는 뭐라고 할 거요? 출장 간다고 해야지. 뭐라고 하겠어? 언제쯤 우리를 빼낼 수 있을 것 같소? 모르겠어. 1년? 2년? 어쩌면 더 걸릴 수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리겠소. 얼마든지. 그날 밤 남편이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서 제게 건넸습니다. 왜 이걸? 가져가시오. 돈이 필요하면 팔아서 쓰고. 안 돼. 이건 당신 거잖아.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사오. 꼭 가져가시오. 고마워. 그리고 약속하시오. 꼭 살아서 우리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할게. 반드시.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죠. 딸이 학교 가기 전에 안아줬습니다. 엄마, 출장 언제 와요? 2주 정도 걸릴 거야. 에이, 너무 오래 가네요. 미안. 엄마가 돌아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중국 초콜릿이요? 그래, 초콜릿 잔뜩 사올게. 딸을 학교에 보낸 후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응. 조심하시오. 당신도 조심해. 혹시 보이부가 물어보면 알고 있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소.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돌아봤습니다. 사랑하오. 나도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4년이 지나서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요.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북경행 고려항공 비행기는 12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가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류들. 그 안에 제 인생 전부가 들어 있었죠.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담당자가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무역 출장입니다. 어디로? 선양입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2주 후입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어요. 통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42년을 산 도시였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김일성 종합대학 건물도 보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으니까요. 이 시간 반 만에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밖에 회사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보이부 요원이 저와 동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수행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감시였죠. 차에 탔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국장 동무, 호텔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거래처로 바로 가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북경 시내를 달렸어요. 왕 사장의 사무실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다시 정리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비상구로 나가는 겁니다. 왕 사장이 미리 다른 차를 준비해 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가 의심하면 끝이었죠. 왕 사장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왕 사장이 직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부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왕 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을 준비해뒀습니다. 보이부 요원도 함께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왕 사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기밀 거래 건이라 직접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밖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일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보이부 요원이 망설이다가 밖에 남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왕 사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5분 후에 제가 서류 가지러 나갑니다. 그때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세요. 저 요원은요? 제 직원이 차 한 잔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 사이에 움직이세요.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왕 사장이 일어났어요. 잠깐 서류 가져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니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저기 복도 끝입니다. 그때 왕 사장의 직원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여기 커피 한 잔 드시죠. 요원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지만 지나쳤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뒤편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뛰어가서 뒷좌석에 탔습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차가 즉시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거였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선양까지 5시간 걸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창밖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혹시 추격 차량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3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죠. 그리고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달렸습니다. 북경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뭐 좀 드시겠습니까? 물이나 빵이라도. 물 주세요. 물을 마시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이부 요원이 보고했겠죠. 북한 외화벌이 부국장이 사라졌다고. 남편과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오후 9시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왕 사장의 다른 사무실이었어요. 왕 사장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했으니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아침 조선족 브로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단계를 도와줄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베트남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미리 처리해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왕 사장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그런 체제에 갇혀 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인데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날 밤 왕 사장이 준비해준 숙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평양의 가족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이름은 김철수라고 합니다. 가짜지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뒀습니다. 신분증은요? 가짜 중국 여권입니다. 이름은 왕수메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제 사진을? 왕 사장님이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왕 사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선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가 함께 갔어요. 제가 당신 남편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여행 가는 거로 위장하는 겁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관광입니다. 신혼여행이요.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했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철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4시간 반을 날아갔어요. 밤 9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제 일은 여기까지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행운을 빕니다. 그날 밤 하노이의 작은 호텔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경비에게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비가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5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수진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입니다. 직업은요? 조선무역총회사 외화벌이 부서 부국장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나갔습니다. 10분 후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하노이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 확인, 배경조사, 탈북 경위 등등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4일째 되던 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입국장이 아니었어요. 특별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 외곽의 조사시설입니다. 3개월 정도 계실 겁니다. 차는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큰 건물에 도착했어요. 국정원 시설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침대, 책상, 화장실만 있는 간단한 방이었어요. 창문은 없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2명이 매일 왔어요.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중국과의 무역 루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금 세탁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정보였죠. 중국 거래처 명단, 은행 계좌, 거래 방식, 주요 인물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조사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도움이 되다니 다행입니다. 가족 구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딸도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한 일들, 15년간 외화벌이를 하며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했죠. 무기 거래에도 관여했습니다. 그 돈으로 핵무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어느 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왜 그때는 안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 하면 제가 죽었을 테니까요.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3개월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졌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교육받는 곳이었죠. 거기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경제 시스템, 법률, 문화, 일상생활. 처음 배운 건 돈 쓰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신용카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방법도 배웠죠. 마트 가는 법, 버스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모든 걸 처음부터 배우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입니다. 우와, 평양이요? 저는 함경도에서 왔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언니는요? 나도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 여자와 친구가 됐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28살 딸 같은 나이였죠. 언니 가족 두고 오셨어요? 응. 남편이랑 딸. 저도요. 엄마랑 동생 두고 왔어요. 힘들지? 힘들죠. 근데 언젠가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언니도요. 그래야지. 서로를 위로하며 3개월을 보냈습니다. 2021년 11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에 20평대 아파트를 제공받았어요. 처음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 공간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북한과는 다른 바람이었죠. 그날 밤 혼자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 사진을 봤습니다. 11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도와줬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무역 일하셨나요? 네, 15년간 했습니다. 중국어 하세요? 유창합니다. 그럼 무역회사 추천해 드릴게요. 중소무역회사 몇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 지원했어요. 강남에 있는 중국 무역 전문 회사였죠. 일주일 후 면접을 봤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면접을 봤어요.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무역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15년간 중국과 거래했습니다. 주로 기계류와 원자재였습니다. 중국어 실력은? 그 자리에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유창했죠.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 거래처 인맥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곳들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쉽게 취업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신기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탈북자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좋은 조건을 끌어냈거든요. 박 대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료가 감탄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협상 기술입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죠. 북한에서의 15년 경험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였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50만 원이었어요. 평생 받아본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이번에는 여유 있게 골랐습니다.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좋은 쌀도 샀죠.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감사했어요. 자유롭게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주 국정원에 전화했습니다. 가족 구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몇 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계속 일했어요. 성과가 좋았습니다. 2년 차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죠. 3년 차에는 차장이 됐습니다. 탈북자로서는 이례적인 속도였어요. 박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탈북자 중에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람 처음 봐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대단해요. 우리 회사 중국 매출이 차장님 오시고 2배가 됐어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남한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딸 생일마다 혼자 케이크를 샀어요. 촛불을 켜고 불어줬죠. 생일 축하해, 내 딸.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눈물이 났습니다. 벌써 14살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컸을까요? 아직도 엄마를 기억할까요? 2025년 3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요? 가족 구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남편분과 따님 모두 무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1460일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회사에 급히 휴가를 신청했어요. 가족이 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기뻐해 줬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렜어요. 집을 청소하고 방을 정리하고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딸이 좋아할 만한 옷도 샀어요. 15살이면 이 정도 사이즈일까? 마트에서 옷을 고르다가 또 울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인천공항 특별 입국장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보였습니다. 4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 뒤에 딸이 나왔습니다.
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너무 컸어요. 11살 때는 제 가슴까지 왔는데 이제는 제보다 키가 컸습니다. 15살이 됐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달려갔습니다. 딸을 꼭 안았어요. 우리 딸, 이렇게 컸어? 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딸이 창밖을 신기한 눈으로 봤습니다. 엄마, 여기 건물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놀랍지? 네. USB에서 본 것보다 더 멋있어요. USB?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간 한국 드라마 USB요. 우리가 몰래 봤소. 그랬구나. 그 USB가 가족에게도 희망을 줬던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작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해. 좋아요,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이 방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TV 진짜 크다. 응. 같이 드라마 보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가 만든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엄마가 여기서 요리 배웠어. 잘하시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소. 보이부가 계속 감시했소. 미안해. 사과하지 마시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온 거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이거 팔지 않고 지켰소. 당신이 꼭 올 거라 믿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다음 주부터 남편과 딸은 하나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찾아갔어요. 3개월 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우리 셋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딸은 중학교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친구도 생겼어요. 남편은 작은 중국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북한에서 요리사였던 경험을 살린 거죠. 저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탈북자 최초로 중견기업 임원이 된 거예요. 2025년 10월 말,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딸이 치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치킨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매주 먹어도 안 질리지? 네. 그리고 엄마, 저 나중에 크면 탈북 청소년 상담가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저처럼 힘든 친구들 돕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하오? 전혀. 우리 함께 있잖아. 석양이 한강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수진 님이십니까? 실향민 찾기 센터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할머니의 동생 김영숙 고모를 찾아달라고
신청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모님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올해 93세이십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동생이었어요.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고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동생을 찾았대요. 정말이요? 응, 부산에 계신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가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부산 가자.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한복 조각을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천 조각이었죠. 이게 뭐예요, 엄마? 할머니가 주신 거야. 고모님이 입으시던 한복 조각이야. 와, 75년 전 거네요. 그렇지.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거야.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 근처 아파트로 갔어요. 실향민 센터 직원이 함께 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아니, 고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93세였지만 정정하셨어요. 고모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영의 손녀구나. 내 할머니. 영희는, 내 언니는 어떻게 됐니?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고모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래, 못 만나고 갔구나. 저는 한복 조각을 꺼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고모님 한복이래요. 고모 할머니가 천 조각을 받아드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지시더니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내가 입던 거야. 1950년에 우리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75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 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모 할머니의 아들, 며느리, 손주들도 모였어요. 우리의 남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고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딸이 고모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먼 길을 왔소. 그러게. 하지만 잘 왔소. 응. 후회 없어. 딸이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고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었죠. 2025년 11월,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님, 우리 회사에서 탈북자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부장님이 리더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부장님처럼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다른 탈북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탈북자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래. 좋은 일이네요,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탈북 청소년 돕는 일 할 거예요. 엄마처럼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들 대단하구려. 당신도 식당 잘 되고 있잖아. 덕분이요. 다 당신 덕분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감사,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제가 북한을 떠난 지 4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었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딸도 남편도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였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적응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한 사회가 낯설 때도 있고 북한에서의 과거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탈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한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도울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집에 작은 트리를 샀어요. 딸이 장식을 달았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 우리 딸 솜씨 좋네.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뭘 하고 싶소? 제주도 가보고 싶어. 좋소. 가족여행 가자. 저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 여행, 고모 할머니 댁 방문, 딸의 고등학교 입학. 평범한 계획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딸이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와, 눈이다. 예쁘지? 네. 엄마, 내일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남편과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잘 왔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정말 잘 왔어.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4년 전 그 봄날 평양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평범하게 사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탈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적응하고 계신 탈북민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해냈으니까요. 자유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감사합니다.